네, 안녕하세요. 김남준 강사입니다. 네, 제가 이제 매주 2회씩 유튜브 업로드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2회 중에 이제 1회는 문학 작품에 대한 해설을 올릴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1회는 기존에 진행했던 대로 기출문제 분석을 올리도록 할 건데,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수능특강 교재가 이제 출시가 됐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해설 강의를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일단 현재 주 2회 업로드를 기준으로 이제 한 회는 문학 작품 분석 그리고 한 회는 기존의 기출 문제 분석 이렇게 총 2회로 나눠서 유튜브 업로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학작품 분석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작품 분석은 시대별로 진행을 최대한 할 예정이 돼,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문학작품을 분석하는 거에 있어서 특히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를 할 때 필요성을 많이 느낀다라고 연락을 줬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고전시가 를 시대별로 분석을 해서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작품 분석, 작품의 제목의 의미를 먼저 다루고요. 그리고 작품의 갈래와 관련된 작품의 특징을 다루고, 네, 특징을 다루고요. 그리고 작품과 관련된 예를 들면 작가나 관련된 배경 지식을 다루고요. 그리고 상세한 작품 분석까지 이렇게 문학 작품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업로드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공무도화가입니다. 공무도화가는 이제 갈래별 분석으로 봤을 때 갈래는 고대 가요가 되겠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말로 그러니까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이 작품이 이제 한자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어, 한자로 번역한 노래라고 해서 한역시가라고 이제 갈래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보다 세부적인 이제 성격이나 주제는 작품을 제목 설명한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럼 제목부터 먼저 설명한 뒤에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입니다. 공무도화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지금 한자로 써 있는 요 공무도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공무도화라는 뜻은 이미요 여기 써 있는 대로 물을 건너지 마오라는 의미를 가진 제목이고요. 그 가는 노래 가짜겠죠? 노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련된 이제 배경 지식을 설명하기 전에 이제 이 작품의 성격과 주제 그리고 특징을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 작품의 일단 먼저 성격은 먼저 서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서정적이라는 거는 굳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와닿게 설명하면 이제 어, 화자의 감정이 여기에 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체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체념이라는 거는 뭐 쉽게 설명하면 포기지만 좀 더 다르게 설명하면은 이제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현실 수능적인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작품의 주제는 임을 잃은 슬픔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자, 이 작품은 한국 문학의 전통에서 가장 핵심적인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 정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한이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한 이렇게 말하면 뭐 와닿긴 하지만 좀 더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한은 어떤 이별 또는 그 대상의 이제 부재로 인한 서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의 정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작품의 특징을 좀 보면 일단 이 작품의 특징 첫 번째로는 이 작품에는 이제 그
가장 이제 현재 전해지는, 그러니까 현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현재 전해지는 노래 중에 가장 오래된 정서를 드러내는 노래다라고 표현해서 현재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서정시가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 제가 빼먹었는데 이제 최고의 가장 오래된 서정시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일 수 있는데 두 번째 특징으로는 이제 화자의 체념적 태도가 드러난다라는 점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작품의 제목과 특징을 설명했기 때문에 이 작품과 관련된 이제 배경 지식 아니면 배경 설화 이런 것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의 일단 제목을 보시면 공무도화라고 써 있는 다음에 제가 옆에다가 적어놨습니다. 백수광부의 아내다라고 돼 있는데 이 작품은 일단 배경 설화와 관련해서 작가가 과연 진짜 누군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작품은 지금 백수광부의 아내라는 사람이 지었다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 광리자고라는 사람의 스토리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광리자고라는 사람이 이제 어딘가를 지나가다가 이 백수광부라는 사람이 물에 뛰어내리는 그런 장면을 목격을 한 그런 내용으로 배경설화가 시작이 됩니다. 자, 다시 설명하면 이 광리자고가 목격한 거예요. 백수광부라는 사람이 물로 뛰어내리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근데 이 백수광부라는 건 지금 한자가 안 써 있어서 무슨 말인가 싶을 수 있는데 백수광부라는 말은 말 그대로 머리가 하얀 미친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비유하자면은 막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막 그런데 이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물에 뛰어들고 있는 그런 장면을 광리자고가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남자를 이제 물에 뛰어들지 않도록 이제 막 말리려고 뛰어가는 아내가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백수광부의 아내가 되고요. 그 아내가 그 백수광부를 물에 빠지지 않도록 말리다가 결국에 그 백수광부가 물에 빠져서 죽는 장면을 이 아내가 눈앞에서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내는 그 서러움과 괴로움과 그 슬픔을 이제 노래를 지어서 부르면서 이제 그 슬픔을 표현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배경설화에서는 이 백수광부의 아내도 이제 그 자신의 남편을 따라서 이제 물로 뛰어들면서 이제 이 두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슬픈 사랑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배경설화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수광부의 아내의 죽음 이후에 이 아내가 부른 노래가 광리자고가 듣기에 너무도 슬펐던 겁니다. 너무도 슬펐던 거죠. 그래서 이 노래와 이 이야기를 이제 광리자고의 아내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광리자고의 아내에게.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광리자고의 아내가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공후라는 악기를 통해서 이 백수광부의 아내가 불렀던 노래를 이제 연주하면서 불렀다라고 해서 이 작품의 또 다른 이름이 공후인이라는 노래가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가사로만 우리가 지칭할 때는 여기에 써져 있는 대로 공무도화가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이 작품을 노래로 불렀을 때는 공후인이라는 노래의 어떻게 보면은 노래 제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노래 제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배경설화 관련해서 과연 이 노래는 백수광부 아내가 지은 것이냐 아니면 광리자고의 아내가 작가인가 이거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광리자고가 전달해 주긴 했지만 처음에 이 노래를 불렀던 사람은 백수광부의 아내이기 때문에 백수광부의 아내가 이 작품의 또는 이 노래의 창작자다 이렇게 통칭 또는 통일해서 수업을 하고 모두들 그렇게 배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관련해서 우리가 백년지식을 다 봤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을 볼 건데요. 내용적으로는 이제 막 엄청나게 어려운 표현법이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건 없으나 이제 저는 입시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 작품이 어떻게 입시에 활용될 수 있는지까지 같이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내용도 좀 참고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1행부터 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총 4줄로 되어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제 이때 당시의 노래들이 단순히 우리말 노래다라고만 설명하기에는 중국에서 이제 건너온 한자로 된 시, 한시의 형식들을 많이 본따서 노래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행부터 보겠습니다. 자,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임이여라고 임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표현법으로는 돈호법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표현법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돈호법과 같이 다니는 어떻게 보면은 전개 방식 중에 하나가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너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일행에서의 화자의 뭐라고 표현할까? 의도는 임의 그 입술을 만류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임의 입술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가지 마라 또는 애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행입니다. 임은 그의. 여기서 그의라는 거는 기어이 이런 뜻으로 해석하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을 건너시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을 건넌다는 건 그 물을 말 그대로 진짜 넘어서 다른 땅으로 갔다는 게 아니라 물속에 들어갔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 근데 여기서는 아직 죽었다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입니다. 물에 이제 막 들어간 걸 본 거죠. 초조해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삼행에 나타나죠. 빠져 돌아가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슬픔이 증폭되고요. 여기서 이제 감정적으로는 뭐 비애랑 슬픔이랑 비슷한 맥락으로 문학에선 사용이 됩니다.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는 상실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가시님을 어이할꼬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이할꼬라는 거는 우리말로 바꾸면 어찌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그 백수광부의 아내는 여기서 어찌할 수 있었을까요? 어찌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죽었죠. 그래서 이거는 어찌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질문으로 바꾼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표현법으로 설의법이 사용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감정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 언급했던 체념이자 탄식이 들어가는 부분이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 물의 의미가 또 중요한 포인트로 문제에도 활용되고 작품의 이해에도 활용이 됩니다. 자, 물이 총 3번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 첫 번째 행의 물과 두 번째 행의 물과 세 번째 행의 물의 의미가 다르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 줍시다. 자, 첫 번째 행의 물은 임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물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화자의 사랑을 드러낸다라고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자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물은.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행에서의 물은 이별을 의미하는 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은 이 물은 이별이냐? 여기 오른쪽에 제가 적어놨지만 화자가 가지 말라고 말리는데도 그 물을 건너가는 것 때문에 화자와 임이 서로 단절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행에서의 물은 이별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3행에서의 물은 돌아가시니라는 표현이 오른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죽음을 상징하는 물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공무도화가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와 그 다음 배경설화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자, 이 작품과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행에 주목하고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행에서 우리가 체념과 탄식을 알 수 있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화자의 감정이 아주 극대화돼서 표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고 있으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화자의 감정이 집약적으로 표출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 화자의 감정은 한 글자로 바꾸면 한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다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서리법과 관련된 우리 함께 나오는 표현법이 있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서리법이라는 거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으로 바꾼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은데,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화자는 감정이 서리법을 통해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영탄법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자, 영탄법이라는 건 쉽게 설명하면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지만, 자,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문학에서 문제에 나오는 방식으로 이해하자면, 예를 들면 뭐 감탄 표현이 사용됐다든지, 아니면 영탄형 종결어미가 사용되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 우리는 영탄법이 사용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감탄이라는 거는 뭐 이런 식의 감탄사가 사용됐을 때 영탄법이 사용됐다는 거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고요. 영탄형 종결어미에는 뭐 많습니다. 오모엔 노라, 오모엘 쏘냐, 아니면 뭐 뭐뭐 뭐 하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식으로 나타나는 것들도 영탄형 종결어미로 자주 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공무도화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